회의실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데이터도 정확하고 논리도 완벽합니다. 질문을 하면 마치 검색 엔진처럼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와, 정말 똑똑하시네요. 보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사람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분은 특별히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괜히 더 하고 싶어지고 같이 일하고 싶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정답만 듣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빨리 말하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문제 하나만 걸려봐라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아는 것을 전부 쏟아내는 사람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건네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수천 년 전에 랍비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신의 광대한 힘이 세상에 그대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만나게 될 탈무드 아가다 비오엘 1부 2장 22절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영어권에서는 Whether Divine Radiance as Light, 즉 신적 광의의 빛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원초적 빛의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얼핏 보면 우주의 빛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왜 실력만으로는 부족한지, 왜 능력 위에 예의와 배려라는 포장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아주 현실적인 텍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또 하나의 생존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여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주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탈무드 원문을 함께 읽어보며 랍비들이 말한 빛과 겉옷이라는 낯선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이해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가 동양고전의 노자와 주역의 통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지나치게 드러내는 힘보다 절제된 힘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 조직과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닌지, 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반드시 최고의 리더가 되지는 않는지를 현실 사례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철학과 문학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더욱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빛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간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뛰어난 능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 벤 여호사닥 랍비가 사무엘 바르 나흐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당신은 아가다의 대가라고 하니 빛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주시오. 그러자 사무엘 바르 나흐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하얀 겉옷으로 감싸셨고 그분의 장엄한 광의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추었다. 원문은 놀랄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신기한 질문이 생깁니다. 빛은 원래 드러내는 존재인데 왜 갑자기 옷이 등장할까요? 더구나 하얀 겉옷으로 감쌌다는 표현은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힘은 크게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존재감도 커야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먼저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볼륨부터 점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크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왜 랍비들은 빛을 설명하면서 폭발이나 번개가 아니라 옷이라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택했을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차분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빛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광의가 직접 세상에 쏟아진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얀 겉옷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통과하면서 빛이 세상 전체를 비추게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무한한 힘이 아무런 조절 없이 세상에 쏟아진다면 세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한 햇빛은 생명을 키우기도 하지만 직접 바라보면 눈을 다치게 만듭니다. 너무 큰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지혜가 아니라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회의 시간에 2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라는 생각보다 오늘 점심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점을 설명합니다. 위대한 힘은 그 자체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전달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적당한 거리를 필요로 하고 모든 능력은 적절한 형식을 필요로 하며 모든 진실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는 이 텍스트를 단순한 창조 이야기로 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 능력을 사용하는 태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빛과 겉옷이라는 역설적인 비유 속에 담긴 더욱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빛과 옷이라는 조합은 생각할수록 묘합니다. 보통 우리는 실력을 드러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배웁니다. 어릴 때도 아는 문제가 나오면 손을 번쩍 들라고 배웠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회의실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말한 사람이 반드시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만 차분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빛의 옷을 입힙니다. 빛은 본래 드러내고 퍼지는 힘입니다. 반면 옷은 감추고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이 둘이 결합해야 세상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의 광의가 어떤 여과도 없이 그대로 쏟아졌다면 세상은 그 빛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힘이 스스로를 감싸고 제한했기에 만물을 비추는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똑함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와 크기를 무시한 채 전달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비유는 단순히 우주의 빛이 아니라 인간이 힘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힘의 절제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현실로 가져오면 훨씬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치로 보여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수집한 자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발견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백권불량의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한 문장의 답일 때가 많습니다. 부장님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라고 묻는 순간 대부분의 발표자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방금 15분 동안 설명했는데 상대방은 한 문장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모두 설명한다고 고객이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원합니다. 랍비들이 말한 하얀 겉옷은 바로 이런 배려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힘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리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형식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강한 빛은 직접 바라볼 수 없지만 부드럽게 확산된 빛은 사람들을 오래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아내기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될 때 훨씬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통찰은 동양고전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먼지와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빛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 말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명쯤 더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생각보다 천재성을 높게 평가하기보다 협업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주영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적절한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식탁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손질하고 익히고 보기 좋게 담아내야 비로소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랍비들이 말한 겉옷도 같은 원리입니다.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보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과학도 이런 통찰을 상당 부분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한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도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장의 슬라이드보다 핵심이 정리된 10장의 슬라이드가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아는 것과 잘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실제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모든 정보를 나열하기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탈무드 이야기와 정확하게 만납니다. 세상을 비춘 것은 광의 자체가 아니라 광의를 감싸고 조절한 하얀 겉옷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안을 약함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제안이야말로 힘을 가장 멀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무제한으로 쏟아지는 정보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적절히 정리된 정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관계를 닫게 만들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된 진심은 관계를 열게 만듭니다. 랍비들이 말한 하얀 겉옷의 지혜는 결국 자신의 능력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다루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관점입니다. 본문을 보면 빛은 단순히 비춘다가 아니라 감싸인 뒤 비춘다는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랍비들은 왜 이 표현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현실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강한 메시지는 대개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밤새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150페이지 출력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엄청난 노력의 결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다 보라는 뜻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백 장의 자료를 단 2장으로 압축해 전달하는 사람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정보량은 줄었지만 전달력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겉옷도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원재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세상 최고의 식재료도 손질되지 않으면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입지 못하면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빛을 감싼 겉옷은 능력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능력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아는 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환하는 능력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는 권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 강하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존재감, 더 많은 영향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이야기는 정반대 방향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한 존재가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은 과시가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조직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경험이 적을 때는 내가 가진 능력을 모두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회의에서도 발언 기회가 생기면 아는 내용을 전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일수록 의외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할 시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강은 조용히 흐르지만 작은 개울은 소리를 많이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하얀 겉옷은 힘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 아닙니다. 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절 장치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쏟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권력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능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광의는 강력하지만 혼자서는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겉옷이라는 매개를 통할 때 비로소 넓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조직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반드시 가장 좋은 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도 조직을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실력과 배려의 결합입니다. 가끔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것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같은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정답은 상대를 이길 수 있지만 공감은 상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남겨둡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고도 상대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내가 다 해결하지 않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둡니다. 랍비들이 말한 겉옷은 바로 그 여백입니다. 빛이 모든 공간을 압도하는 대신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도 바로 그런 여백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찰을 철학의 언어로 바라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웍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쏟아내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위치에서 다시 생각하는 순간 전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훌륭한 기획자는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을 잘 이해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다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종종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이해시키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랍비들이 말한 하얀 겉옷 역시 이와 같습니다. 강력한 빛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을 고려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도덕과 만날 때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문학의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오늘 이야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다루는 책임과 배려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겉옷을 입혀주지 못한 채 세상 한가운데 내놓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이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맞는 말을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실을 말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실보다 전달 방식이 더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도 사람을 잃게 만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보여주는 교훈 역시 비슷합니다. 능력은 중요하지만 능력을 다루는 방식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세상 속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관계의 언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매우 놀라운 상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를 밝히는 거대한 광의조차 하얀 겉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힘이 약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고 더 오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한 힘의 크기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의 총량보다 사용 방식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빛은 눈을 아프게 하지만 적절한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혼란을 만들지만 정리된 정보는 판단을 돕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말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배려가 담긴 진실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지식,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과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의 차원에서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화가 난 순간 바로 말하는 것보다 잠시 생각한 뒤 말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의 차원에서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핵심을 먼저 전달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두꺼운 보고서보다 읽히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보의 양보다 이해의 용이함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긴 설교보다 짧은 공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종종 가족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라는 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계에서는 내 상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나열하기보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고객은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구매합니다. 결국 하얀 겉옷의 지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의 빛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멀리 가도록 다듬으라는 말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빛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겉옷까지 준비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